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아시아팟의 꽃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시간입니다. 웃고 계신가요? 오늘도 녹음실에는 티라노 엄마하고 도라에몽님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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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팟의 꽃입니다. 왜들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오늘? 네. 기운이 없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인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오늘 녹음하는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2018년 5월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일자리 잠식, 범죄 우려 등 문제로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셌고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70만을 넘기도 해서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난민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티라노 엄마님, 제주도에 들어왔던 난민 중 달랑 2명만 난민 지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 484명 가운데 2명만 난민지위 인정을 받았는데요. 2명 모두 언론인 출신이라서 향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그다음에 56명은 단순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너무 조금 받았어요. 2명이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예멘 외에도 콩고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미얀마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2018년도 유엔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난민 숫자는 얼마일까요? 7천만 명이라고 써있죠. 네, 맞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 33%가 난민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난민 인정률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OECD 36개 국가 중 34번째. 참 부끄러운데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2017년에는 난민 인정률이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정말 조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있는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도 인도적 체류 허가는 되게 한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한편에서는 난민 인식 개선과 인권을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 15일, 그러니까 오늘 녹음하는 날 다음 날인 내일이죠. 서울극장에서는 당신이 들려요라는 주제로 제5회 난민영화제가 열리고요. 배우 정우성 씨는 난민 문제를 다룬 에세이를 난민의 날에 맞춰 출간하고 판매액 전액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시아팟에서도 한번 우리 갓 우성님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모시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씨에게 큰 짐을 지어주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해봅시다.
지금 홍콩 상황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급박하고. 도라에몽님 지금 홍콩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반송중이라는 구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 소환하는 걸 반대한다는 뜻이고 지금 홍콩 시민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 구호인데요.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한다는 법안이고 이걸 이제 홍콩 정부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범죄 인도 협약은 많이 맺잖아요. 네, 국가들끼리. 그 협약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고 이미 홍콩은 또 20개국 정도랑 협약을 이미 맺고 있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걸 맺는 상대가 지금 중국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중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크고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중국 정부가 이런 반체제 인사들, 홍콩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나 뭐 인권활동가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중국 본토로 이제 송환하거나 이런 데 악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들이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거나 이제 민주적이지 못한 사법 시스템의 처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기본적인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6월 12일에 입법회 홍콩 의회죠. 이제 여기서 법안 심의 2차 심의가 있던 날인데 그날은 100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시위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이제 집회 첫 줄에서 끝줄이 hen지에 나가는데 4시간이나 걸렸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되게 거센 반발이 있었고 법안 심사가 우선 연기된 상황인데요. 많이 이제 폭력 진압 상황 영상이나 맞아요. 사진 보셨겠지만 너무 심각한 물대포를 막 직진 막 이렇게 얼굴에 대고 막 쏘고 있어요. 강제 진압 상황이 되게 심각한 것 같고 시민들을 향해서 정조준에서 고무탄 쏘는 영상, 뭐 최루탄, 최루핵 동원해서 지금 해산을 시키고 있어서 어제만 적게 아무리 따져도 70여 명 넘게 부상자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위가 커진 배경에는 사실 범죄인도 협약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들, 그 홍콩 반환 이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비판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번에 다 한 번에 폭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97년에 홍콩 자치권을 사실 50년 동안 체제 보장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반환을 했는데 최근에 있어서 중국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되게 팽배하다고 하고 중국의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요. 중국의 이런 돈이 많은 중국 부자들이 이제 돈이 유입되면서 뭐 홍콩의 집값이나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아니면 본토 출신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나 이런 문제들, 일자리가 적어지는 문제들, 임금의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걸로 인한 문제들, 그런 경제적인 불만들도 많이 포괄적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 그에 나오는 걸 보면 홍콩 이렇게 특히 젊은 층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을 물론 중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독립해야 된다. 좀 더 홍콩이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사실 과반수 이상 의회에서는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법안 심사하는.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통과가 거의 통과되는 거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12일 집회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다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 예전에 우산혁명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텐데 14년에 그때 직선제 요구했던 그때보다 훨씬 규모도 커지고 조직도 그때를 기반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응도 훨씬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다 어떻게 됐든 홍콩 정부가 지금 폭력적으로 이렇게 진압하고 시민들을 물대포나 이런 걸 고무탄을 사용해서 진압하는 거는 멈춰야 지금 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면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하면 안 70명이 되죠. 네, 통과시키면 안 되죠. 그쵸. 공론화를 해서 좀 음. 논의를 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내고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엊그저께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 팀에서 이제 국제 인턴, 국제 자원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뭐 여러 나라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중에 홍콩에서 오셨던 분이 주한,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홍대에서 피켓팅을 급하게 했고 이제 13일 토요일에는 동대문 이제 DDP 플라자에서 오전 11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홍콩 문제 알리고 사람들한테 좀 지지받기 위해서 서명 운동을 네, 범죄인 반송중을 포함해서 지금 홍콩 상황 진압 멈추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또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성명서도 작성해서 이렇게 알릴 거라고 네.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제 가능한 대로 소식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웹사이트나 뭐 네. 이런 데를 통해서 전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웹사이트나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는 요청드리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저희들에게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홍콩 시민들한테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석하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걸 너무 반중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히 민주적인 거에 대한 맞아요. 침해에 대한 네.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 경제 문제도 뭐 본토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물론 있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도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요청 같은 게 오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픽은 라오스 댐 사고 소식인데요. 티라노 엄마님, 네.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다고. 네. 얼마 만이죠? 네, 조사 10개월 만입니다. 엄청난 조사인가 봐요. 네. 처음에 작년 연말에 발표할 거라 그랬는데 또 미루고 하다가 네. 네, 지난 5월 28일에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이번 댐 사고가 인재였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강우량이 많긴 했지만 최고 가동 수준 이하였고 음흠. 적색도로 쌓은 보조 때문에 발생한 미세한 물길들, 관 같은 게 생겼는데요. 네, 네. 그게 누수가 생겨가지고 안에서 내부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기초 지반이 약화돼서 댐이 붕괴했다. 이런 결론을 네네네. 내렸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이미 예견된 네, 결과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난번- 지질이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댐 설계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 지역 토질이 댐 건설에는 부적합하다 하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인재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럼 정부나 SK건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랑 또 SK건설도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 이런 그렇죠. 태도였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자 SK건설은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반발하고 있어요. 왜? 뭐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되었다,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SK는 한국 정부 조사단과 네.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한국 정부 조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건데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언론이 이 정부 측에 뭐 국토부나 환경부 네. 이런 쪽에 우리 정부 조사단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 어떤 부처도 파견한 적이 없다. 그러면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SK 측은 또 이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어딘가라는 데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귀신들이 지금 다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도 이제 얼마 전에 이 네. 한국정부 조사단이 실제로 파견돼서 활동을 했었는지 또 그 구성이나 파견 기간, 뭐 목표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네, 괴롭히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티라노 그리고- 엄마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제 이 피해 주민들에게 네. 어떤 지원들을 하고 했었나에 음. 대해서도 사실 어제 또 화가 나서 네. 정보 공개 청구를 또 했고요. 티라노 엄마님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에이 괴롭혀야지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저한테 건 했던 아니고요. 말은 뭐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한국 ODA 기금으로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책임을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사고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캠프에 지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네, 지난번에 네. 그 캠프 다녀오신 보고 대회 때도 네, 예, 네. 얘기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받던 수당마저 뭐 2달 넘게 못 받고 네.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음.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렇죠. 또 SK건설 역시 뭐 동의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하셨잖아요.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 제시하셔야 됩니다. 네, 네.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들 네. 누군지 네.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네. 사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뭐 사상 최대 규모 PPP 맞아요. 사업이다. 맞아. 어디로 민간협력 사업을 정말 크게 한다면서 뭐 자랑자랑 엄청 그냥 정부도 많이 홍보하고 기사도 진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고 난 이후에는 마치 어디가 아닌 양, 마치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맞아요. 양. 맞습니다. 네, 조사 결과 나왔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네. 되나요? 지금 안 되죠. 네, 네. 2달씩 그리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캠프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결과가 발표되면 답답하고 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결될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네, 인재로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도 SK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줄 것을 저희가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것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 평화의 확립을 시위 현장 소리입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약 500여 명의 일본 시민들이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제일조선인 차별 문제 해결, 북일 국교 정상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연대를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영광스럽게도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1시간가량을 행진하는 동안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 세월호 노래죠. 지금 좀 들어보셨던. 그리고 바위처럼 그리고 아침 이슬 등을 틀고 행진을 했어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는 일본 활동가는 이게 한국어로 울려 퍼지니까 시민들한테 일본어로 가사를 번역해서 계속 외치면서 이제 구호도 외쳤거든요. 그 사이사이 잠시 쉬는 동안엔 BTS의 페이크 러브 이런 것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돌 노래도. 그래서 저는 뭐랄까 좀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이게 뭐라고 이걸 수출한 되게 뿌듯한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일본 활동가들은 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 중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국가가 주도하는 관계는 결국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막히거나 이제 좌절될 수 있는데 시민들끼리의 교류와 연대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만에 그 뭐랄까 국가 간의 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필요성이나 의미를 좀 깨달았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콩 시민들의 투쟁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홍콩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세요? 700만이라고. 네, 700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100만이 나온 거면요. 7분의 1이에요. 저희는 거의 6천이잖아요. 지금 5천인가? 5천만에서 100만이 나왔다고 치면 정말 비율로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 7명 거고요. 중에 한 명이 네. 정말. 그리고 뭐 남녀노소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오셨다고 해요. 지금 이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도 방금 전에 말했던 일본과의 저희 시민사회의 연대처럼 단순히 이제 국제뉴스를 넘어서 도대체 시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면에는 도대체 어떤 팩트나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를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응원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아시아!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 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시간입니다. 이유경 기자님 지금 카슈미르 지역 취재를 마치고요. 현재는 방콕에 계신데요.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이 나눠서 점령 통치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분쟁은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분리 독립 이후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2월 말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신가요? 네, 잘 있습니다. 네, 방콕도 많이 더운가요? 지금 우기라서 네. 좀 시원하다고 알 수 있어요. 여기. 네. 좀 상대적으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공기도 좀 맑고,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네. 습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네네. 다행이에요. 기자님, 인터뷰 전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해서요. 저희 청취자들께서 추가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나 아니면 또 그냥 보도된 내용보다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카슈미르 분쟁을 이제 이해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우선 전제해야 될 게 이 카슈미르 지역이 사실은 분쟁 영토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분쟁은 그 영어에 이제 컨플렉이라기보다는 네. 디스퓨티드, 그러니까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땅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요. 네. 1948년, 굉장히 오래전 한 70년 전이죠. 그때 엄청 4월 옛날이네요. 20일이 네네. 결의안 40 그렇죠. 네. 결의안 47호를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에 따르면 카슈미르가 분쟁 영토이고 어느 지역에 속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카슈미르인들이 국민 투표로 그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그 결의안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게 70년간 이행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럼 아직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인도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이 카슈미르가 그러니까 카슈미르 전 영토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인도가 이제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 분쟁 영토라는 disputed territory라는 거를 인정을 아예 안 하고요. 파키스탄은 그렇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는데 파키스탄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제 이면에 자신들이 이제 파키스탄이 이슬람 공화국이다 보니까 무슬림 인구가 좀 더 많은 이 카슈미르의 국민투표라면 그 파키스탄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의 맹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그 국민 투표를 할 시에 이 카슈미르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에 인도 아닌 파키스탄 이 두 선택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안이 없습니다. 근데 독립을 원하는 그 인구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반영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슈미르 분쟁을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보통은 이 두 나라가 이제 영토 가지고 분쟁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강대국의 어떤 땅 따먹기식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쟁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정작 이 카슈미르인들이 이 지금 분쟁의 중심부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국민투표를 원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카슈미르인들을 좀 더 이 분쟁의 중심부에 놓는 그런 어떤 본질적 측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랑 파키스탄의 결정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독립할 수 있는 요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선택지가 없다라는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 주신 거로 보면 되겠죠? 네네. 기자님 이번에는 그래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을 취재하셨잖아요. 이번 인도 총선에서는 모디 총리의 인도 국민당 BJP가 압승을 거둬서 재선을 했는데요. 이게 카슈미르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직접적 영향이 꽤 있어요.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디 BJP 정부는 지금 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개의 조항입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의 공식 명칭은 잠무와 카슈미르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주의 독특한 지위를 규정한 인도 헌법 두 개 조항이 370조 네. 그리고 35A 조항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폐기하겠다고 지금 BJP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힌두 구구 민족주의 세력은 수십 년 동안 이거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네. 왜 그러면은 이 조항을 폐기하려 하느냐 한번 볼게요. 네. 그 370조는요, 잠무와 카슈미르주의 임시 자치를 헌법적으로 이제 부여한 조항인데요. 네. 이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임시 자치는 카슈미르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국민투표 전까지 네. 임시로 인도에 복속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폐기하게 되면요. 네. 인도 헌법에 카슈미르와 인도가 연결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져요. 네네. 그래서 이 조항이 그 유일한 근거인데 이거를 폐기하면 예. 오히려 카슈미르가 인도에 완전 복속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 70여 년 전의 상황, 이 상황이 됩니다. 근데 BJP가 이거를 폐기를 자꾸 주장하는 게 이거를 그런 이제 어떤 법적 해서 이거를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힌두 극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슬림 편향 조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네. 그러면서 안티 무슬림, 안티 카슈미르 이런 정책을 붙이는 정치로 활용하고 있고요. 진짜 폐기 우려가 있는 게 35A 조항인데요. 네. 이거는 현지에서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항이냐면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카슈미르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민의 자격, 그러니까 영주권 자격을 결정하는 건 인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카슈미르 자치정부다. 이거를 이제 보장해준 그런 조항이에요.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카슈미르로 타 지역에서 카슈미르 이주를 뭐 대거 한다거나 아니면 카슈미르 이주해서 이제 그 지역의 토지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것들 구매하고 소유할 자격 이거를 주정부가 어쨌든 결정하고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제한하지 않고 만약 이주나 이런 것들을 그냥 허용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네. 그 카슈미르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식민화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 외지에 종속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걸 차단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슈 봤을 때 그 네. 유태인 정착존이 자꾸 늘어나면서 팔레스타인이 밀려나잖아요. 네. 그런 거와 유사한 어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기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카슈미르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BJP 정부 하에서 대카슈미르 정책의 또 다른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카슈미르의 분리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 네. 분리주의 진영은 크게 두 조직인데 무장투쟁하는 조직이 있고요. 네. 무장투쟁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네. 지금 그 BJP 정부가 이미 그 비폭력 정치투쟁 단체들을 전부 금지했어요. 최근에 올해 초에. 네. 그래서 지금 관련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 수감 중이고요. 네. 뭐 테러 자금 지원했다, 뭐 돌멩이 시위 부추겼다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씌워서 이렇게 구속 중이고 나머지 그 구속되지 않은 대원들도 네. 사실 이제 운신의 폭이 완전히 줄어들었고 아. 사실상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조직 중 하나가요. 네.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사례인데, 카슈미르 무장투쟁이 89년에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 네. 그 무장저항 1세대격의 첫 조직이 잠무 카슈미르 해방전선이에요. 예. JKLF인데, 네. 이 조직은 사실 94년, 그러니까 5년 만에 무기 내려놨어요. 그리고 비폭력 정치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했고,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무장투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비폭력 정치투쟁 단체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정당 자마테 이슬람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런 정당들 다 이제 금지해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폭력 정치투쟁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이제 확 줄어든 거고 사실상 그게 다 금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 이제 청년들이 그 무장투쟁으로 이제 더 쏠리는 그런 반대급부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인도 군에게도 좋지 않은 게 올 상반기에만 인도 정부군 측에서도 72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이게 굉장히 14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제 채찍 정책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가면 이 문제가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무장투쟁, 무장단체들은 대원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BJP 정부에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모디 총리가 오면서 지금 이제 카슈미르 주민들에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딱 두 개로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헌법 개정 이거 부분은 이제 자치의 부분이 망가지는 부분이고 식민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무장 분리주의 정당 중에서 이제 비폭력 선언을 한 정당들까지도 지금 계속 뭐랄까 탄압을 하고 있어서 그리로 갈 수 있는 청년들이 지금 무장투쟁 쪽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러면서 인권침해 네네네. 또 상당히 이제 무장투쟁을 더 이제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있어요. 예. 그 인권 침해 같은 경우는요 상황이 어떤지 저희 청취자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이 인권 침해가 카슈미르 굉장히 심각한데요. 카슈미르가 정보 통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너무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인권 침해만 없어도 그리고 이것만 대폭 줄어도 그리고 이제 정치적 투쟁의 공간만 열어놔도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무력 분쟁이 확 줄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젊은이들의 동기나 숫자도 줄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절감하는 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뭐 자살 폭탄이라든가 지난 2월에 그 플라마 지역에서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거라든가 포함해서요. 지금 좀 유명세를 탄 그런 공격에 가담한 무장 강군들 보면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요. 20대 초반 뭐 이런데 이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들에겐 점령군이라 그래요. 이 인도 점령군에게 굉장히 모욕감, 모멸감, 부탁, 고문당한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말하자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그 경험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차라리 이제 명예롭게 죽겠다 이런 심리들로 이제 무장투쟁에 자꾸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현지 주민들 그 여론도 이렇게 이 강군들에 대한 여론들을 보면 부정적인 여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장투쟁 방식을 지지한다 안 한다 그 여부를 떠나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을 강조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카슈미르를 위해 싸운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대인도 투쟁이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정서가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인도가 사실 그 굉장히 군사 대국이잖아요. 굉장히 대국이고 지금 잠무 카슈미르주에 주둔하는 그 보안군 수가 한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와 이렇게 많은 군이 이제 막 정말 사방 천지에 있는데 그 상황과 연결이 상당히 좀 비례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군사화 많이 됐기 때문에 군인들에 의한 그 민간인들 괴롭힘이나 이런 이제 검문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이게 카슈미르 인구가 한 1,200만이 조금 넘다 보니까 20명당 보안군 1명 걸로 뭐 감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너무 많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너무 많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이 바로 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도로에 군차량이 들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민간인 차량도 다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군이 많이 주둔할 필요가 있나. 자꾸 인권 침해를 강화하는 그런 변수를 군인 숫자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도 당국 스스로도 지금 무장 단군 숫자를 그들이
발표하는 게 한 300, 400명 수준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된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면 3, 400명 수준하고 어떤 반군과 싸우겠다고 지금 60만 대군을 배치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카슈미르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점령군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이 반군들이 어차피 이 대군을 이기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자꾸 무장투쟁으로 가는가. 근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 침해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에서 네.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이런 심리들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요. 네.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면 네. 지금 무장 반군들이 자기 가족의 혹은 친척 중에 그 한 명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그 가족들이 이 군과 이런 이제 경찰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많이 소환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군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부를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네. 거기로 가면 그 한 디스트릭트 단위로 해서 군 부대가 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장단체 가족들이 그쪽 그 부대로 많이 불려가서 또 이제 신문당하고 근데 꼭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문이 동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불려다니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무장투쟁의 대원이 결국 되고 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를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부에 이제 소피안 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그 무장반군이 활동이 강한 지역인데요. 여기 네. 같은 경우는요. 1세대 아버지, 그러니까 90년대 아버지가 무장반군이었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사망을 했고 아들이 지금 2세대 무장반군에 대해서 또 올해 초에 이제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인들이 이렇게 어쨌든 싸움이 되지 않는데 싸우다가 계속 이렇게 사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카슈미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3, 400명의 무장반군을 퇴치하겠다고 지금 뭐 60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주민들을 계속 인권 침해를 네.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다시 그렇죠. 악순환으로 무장 투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태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상황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네. 꼭 그런 느낌 들어요, 선생님. 뭐 쥐가 약간 몰리면 뭐 지렁이도 꿈틀한다, 뭐 쥐가 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압박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다 보니 정말 이거라도 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지금 최근 경향이 위험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우려스러운 게 이 네. 무장투쟁 가입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자살 공격은 카슈미르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더 강화된 그런 이제 공격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무장투쟁하는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이제 네. 관념을 깨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부유하고, 뭐 아빠가 뭐 교장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유하고 교육받은 집안의 아이들이 무장투쟁 가입하는 그 경향이 지금 최근 영화 기준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렇게 뭐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꿈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희망이 상당히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카슈미르 취재했을 때와 이번에 그 차이를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카슈미르에서도 선생님 그 네.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그 돌멩이 시위 얘기가 자꾸 언급되는데요. 장면도 나오고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무리한 네네. 진압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인권 침해 연장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도 주류 사회는요, 그러니까 인도 뭐 정부뿐이 아니라 인도 주류 사회 자체가 굳이 네. 극우 세력이 아니더라도요, 네. 주류 언론, 주류 사회 자체가 이 카슈미르인들의 돌멩이 시위를 또 다른 테러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 시각이 뭐 소셜미디어에도 굉장히 표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돌멩이 시위의 위험성을 부각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가 도입되는, 그거를 정당화하는, 네. 여론이 정당화하는, 언론이 네네. 정당화하는 이런 상황이 또 되고 있는데, 그 진압용 무기 중 하나가 펠렛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펠렛건이 공기총의 어떤 그런 종류라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카슈미르에서만 도입이 된 그런 사실상 이제 시위 진압용 무기인데, 네. 이 도입한 2010년이요. 이게 BJP 그러니까 힌두 극우 정당이 집권했을 때가 아니에요. 의회당.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리버럴하던 의회당이 정부일 때 의회당 시절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카슈미르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당과 BJP 차이가 근본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네네. 세밀하게 디테일을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여튼 그 시절에 이제 도입해서요, 이 과격 시위 진압하겠다, 어떤 그거를 시위를 구실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이 네. 펠렛건이 한 발을 쏘면 이게 약간 집속탄의 메커니즘입니다. 네네. 탄환통 하나에 300에서 500개까지 작은 탄환들이 막 쏟아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이제 시위대 몸 상층부를 향해서 또 쏩니다. 그러면 이 작은 탄환들이 막 얼굴에 막 쏟아지고, 네. 몸 어디로 파고들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그 시위 진압용 무기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근데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탄이 얼굴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눈을 다치겠죠. 그래서 네. 눈 시력을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그게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도 지금 이제 70명, 최소 70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걸로 부상을 입은 인구도 1만에서 2만 사이 정도 추정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무기입니다. 네, 진짜 완전 무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렇죠. 시위할 때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거나, 이번 홍콩 시위 때도 그랬거든요. 경찰이나 군대나 이렇게 그래요. 진압하는 쪽이 완전 무장한 채로 무기를 쏘아대면 반대쪽에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던지게 되는데, 돌을 깨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네네. 이런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이는 게 허용되고 있다. 여론상으로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여론상으로도 그렇죠. 네네. 하고 있고요. 인도 정부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비살인 무기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대로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살인 예. 무기죠. 네네. 살인 무기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시위대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시위 근처도 안 간 사람들도 다치는데요. 한 소녀 제가 소개를 드리면, 네. 인샤 무스타크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2016년, 그러니까 이 친구가 15살 때 집에서 그 부엌 창문으로요. 그러니까 시위대의 소리가 이제 밖에서 나니까 호기심에 부엌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 인샤의 얼굴로 아이고. 이 펠렛건에서 쏜 탄환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범벅이 되게 그 작은 네. 탄환들이 박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인샤가 눈을 두 양쪽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요. 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인샤는 정말 여러 그런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고요. 네. 그런 사람, 그렇게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력 양쪽 잃은, 혹은 한쪽을 잃은. 그리고 가장 최연소 피해자가요. 지난해 11월 시위 현장을 지나던 여성이 이제 품에 있었던 네. 18개월 된 아기예요. 아이고. 히반 아시르라는 아기인데, 네네네. 그 아기도 한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자, 사진 기자도 이거를 맞아서 지금 시력 하나를 잃고 시위 현장을 네. 더 이상 취재하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30일에 이 시위 현장을 좀 취재했었을 때 제가 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펠렛건 조심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펠렛건의 공포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아니, 이런 거는 진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든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군경의 인권 침해나 만행 같은 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나 처벌 같은 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선생님? 그게 정말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정말 문제인데, 네. 이 중요한 게요. 이 카슈미르 지역은 정말 그 법적으로 이 군경의 인권 침해나 이 만행들 법적으로 완벽하게 면제부를 보장하고 있어요. 희한하네. 그게 뭐냐면 1990년도에 도입된 보안군 특별권한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영어 약자로 AFSPA, 그래서 네. 아프스파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 법에 따라 카슈미르에서 주둔한 보안군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네. 고문, 강제 실종, 성폭력, 그다음에 지금 이 펠레컨 사용도 그렇고요. 이런 위중한 범죄들에 대해서 단 한 건의 사례도 단 한 명의 이런 보안군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카슈미르의 지금 현실인데 이런 현실은 정말 너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어떤 자살 폭탄이나 이런 공격 나오면 그게 막 대문짝만하게 그쵸. 보도가 네네. 되면서 네. 이 테러리즘과 카슈미르 무장막 이게 그냥 직접 연결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왜곡된 이게 이제 카슈미르 이슈나 현재 상황이 왜곡되게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예. 또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황이 진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그동안 듣기 어려웠던 네네. 카스미르 지역의 소식을 기자님이 또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고 지금 또 10년 전과 지금 달라진 바나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셔서 네. 전 좀 되게 많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었으면 좀 그러니까 아예 모를 상황이었는데 알려주셔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걱정도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나 이런 그렇습니다. 데서도 그리고요 네, 국제사회나 네. 시민사회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저는 적어도 이 팔레건 그쵸. 그러니까 비살인 무기가 아닌 네.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금지시켜야 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18개월 된 아기가 왜 이거를 맞고 눈을 잃어야 되나요? 그거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라도 펠리건이라도 못 쏘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슈 생각이 많다. 예예 됩니다. 아 기자님 너무 귀한 소식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래도 우기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건강하시고요. 네 기자님. 네, 건강합니다. 네네. 네네. 네 그러면 다음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